안녕하세요. 오늘은 차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무슨 내용을 다룰 것이냐면 완전 비탄성 충돌 문제에서 충돌 후에 두 물체가 결합돼서 같이 가는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그래서 충돌은 크게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구분하는데, 충돌 문제란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서로 M1이 M2한테 힘작용하고 M2가 M1한테 작용하는 힘만 받으면서 동작할 때 이것을 충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충돌 전에 속도를 압니다. 질량과 속도를 알고 충돌을 했어요. 이렇게 충돌을 한 다음에 충돌 후에 V1'과 V2'이 이게 충돌 후 속도인데, 이 충돌 전의 정보를 알고 충돌 후의 속도를 아는 것이 충돌 문제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이 충돌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선운동량과 운동에너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선운동량도 보존되고 운동에너지도 보존되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두 물체의 총 선운동량이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을 때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운동에너지도 두 물체의 운동에너지의 합, 총 운동에너지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같으면 그것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다르면 비탄성 충돌인데,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도 선운동량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 후에 에너지가 충돌 전과 다르면 비탄성 충돌인데, 그때 비탄성 충돌에서는 선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에너지는 줄어들지만, 그 운동에너지가 얼마쯤 줄어들지는 무엇에 의존하느냐, 충돌하는 두 물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존하는 것이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에 따라서, 두 물체가 푹신푹신한 거면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리고, 두 물체가 반들반들하면서 탄성이 좋은 것이면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탄성 충돌하고 그런다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 딱 정확한 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운동에너지를 최대로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운동에너지를 최대로 많이 잃어버린다면 전부 다 잃어버리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전부 다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량이 반드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 전 운동량이 0이 아니면 충돌 후 운동량도 0이 아니어야지 되고, 그러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0이 아니어야지 됩니다. 물론 충돌 전 운동량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다가와서 두 물체의 운동량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면 충돌 전 운동량이 0입니다. 그러면 충돌 후 운동량도 0이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운동량으로 바깥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두 물체가 결합해서 정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은,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이 0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 제일 많이 감소하냐면 충돌 후에 두 물체가 함께 결합해서 움직일 때, 이때 제일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은 항상 충돌 후에, 이것처럼 충돌했어요.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가 같다. 이건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결합돼서 움직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먼저 선운동량이 충돌 전에는 두 물체의 선운동량이죠. 이거 더한 게 충돌 전에 총 선운동량이라고 한다면, 충돌 후에는 하나로 합해졌으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하고 같아야지 되는데, 충돌 전 선운동량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래서 M1 V1 더하기 M2 V2가 충돌 전에 총 선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 총 선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한 물체니까 질량을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1 더하기 M2의 충돌 후의 속도 V 프라임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쉽게 이 식만으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충돌 후에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한 물체로 되기 때문에 속도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그냥 충돌의 경우에는 속도를 여러 개 구해야 됩니다. 두 물체 속도를. 근데 이 경우는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은 언제든지 선운동량 보존 법칙 하나만 가지고 충돌 후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이 통나무를 줄에 매달아 놓고서 총을 쏴서 그 총알이 그 통나무에 박히면 그 통나무가 좀 올라가죠. 이 조금 올라가는 높이를 측정해서 탄환의 속력을 알아내는 그 실험 장치고, 이 실험 장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탄도 진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충돌하는 직후에는 선운동량 보존을 적용해야 되겠죠. 여기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을 적용해서 충돌 직후에 속력을 이렇게 알아내면, 그 다음에 이것의 운동 에너지가, 자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면 여기서는 포텐셜이 없고 맨 꼭대기에서는 또 포텐셜 에너지만 있으니까, 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는 이 조건에 의해서 무엇을 알아냅니까? 속력을 높이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숫자를 대입하면 여기에 문제에서 2.5cm라고 했으니까 요거 미터로 고치는 게 좋죠. 미터로 고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0.7m/s가 나오고, 이걸 아까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V' 구했던 식을 다시 V로 바꿨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하냐면 아주 빠른 탄환의 속도, 초속 251m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됐죠. 네, 그러면 우리 또 다른 문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차원 문제가 되겠어요. 질량 하나는 X축으로 V1으로 가고, 질량 다른 하나는 플러스 Y축으로 이제 V2로 가는데, 질량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원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둘이 결합해서 완전 비탄성 충돌을 했다면 충돌 후에 속력이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뭐 선운동량 보존법칙 하나만 이렇게 딱 세우면 되죠. 그래서 M1 처음 건 X방향이니까 X헤드, 두 번째 건 Y방향이니까 Y헤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돌 후 속도는 V는 어떻게 됩니까? M은 지워지고 이 같은 질량을 했으니까 여기에 2분의 1 V1 X헤드 더하기 V2 Y헤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속도가 나왔으면 이것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속력은 크기니까 크기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각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서 제곱근을 취하면 되죠. 그래서 2.5m/s가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운동량에 대한 병진운동의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한다면, 우리 회전운동하는 경우에도 완전 비탄성 충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병진운동과 선운동량은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기술한다는 거 알았죠? 병진운동의 경우에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F는 dt분의 dp, 그러니까 만약에 F가 0이면 P가 보존되는 것이죠. 근데 충돌 문제에서, 회전운동에서는 운동방정식이 토크는 dt분의 dl 해가지고 이 L이 각운동량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힘에 대한 충돌하는 경우에 충돌하는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토크가 0이면 그러면 각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충돌 문제에서는 합력이 어떻게 됩니까? 두 물체가 충돌하면 두 물체가 받는 힘을 다 이제 더하면 첫 번째 물체가 받는 힘, 두 번째 물체가 받는 힘, 이 두 힘이 어떤 관계에 있어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하면 0이죠. 그래서 충돌 문제에서는 반드시 선운동량이 항상 보존된다. 이게 탄성 충돌이건 완전 비탄성 충돌이건 상관없이 바로 선운동량 보존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건 항상 보존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운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전운동의 토크는 R 크로스 F죠. 근데 R 크로스 F인데 F12하고 F21이 서로 마이너스, 서로 그 방향만 반대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0이죠. 그래서 토크의 합도 항상 0이기 때문에 가운동량도 항상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선 운동하는, 등속도 운동하면 직선 운동하죠. 이 직선 운동하면은 직선을 따라서만 가니까 각운동량은 없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직선 운동의 경우에도 각운동량이 있습니다. 자, 이 직선 운동할 때 각운동량이 보존되는지 보존되지 않는지 보겠어요. 자, 이렇게 직선 운동 한다고 하고 여기에 이렇게 기준계를 하나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합력이 0이어야 되죠. 합력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선운동량 보존이 돼야지 되죠. 그리고 선운동량이라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의 MV하고 X의 이거죠. 그래서 MV가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게 선운동량 보존이겠습니다. 그래서 한 물체에 있는 경우 이 한 물체가 받는 힘이 0이면 선운동량 보존되겠어요. 자, 그러면 토크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토크는
회전축을 정해야 되죠. 그 직선 운동하고 있으면 아무데나 이렇게 회전축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해 봐가지고 그 회전축에서 그 물체까지의 위치 벡터를 R 크로스 R이라고 한다면 R 크로스 F는 어떻게 되겠어요? F가 0이기 때문에 R 크로스 F도 0이죠. 그래서 각 운동량도 보존이 돼야지 됩니다. 직선 운동하는 경우에도 각 운동량이 크기가 바뀌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이 바로 원점을 제약하는 축이 바로 회전축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회전축에서부터 지금 직선으로 가는 데까지의 거리, 이걸 B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B라고 하고 나서 각 운동량을 구하면 각 운동량은 R 크로스 P였죠. P는 선운동량입니다. 근데 이 R 크로스 P를 이제 그 식으로 표시할 거죠. 그 직각좌표계로 표시하면 뭐가 되냐면 RP 사인 세타하고 Z 방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의 각 운동량의 방향은 Z축 방향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뭘 아냐면 P는 MV이고 R 사인 세타가 바로 뭡니까? 여기서 보면 R 사인 세타가 바로 B죠. 자, 이 B는 어때요? 쭉 가면서 안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이거는 RP 사인 세타는 바로 MVB인데, MV 아까 선운동량에서 보존됐죠. B도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은 Z축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직선 운동, 등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회전축을 어디에 정하건 각 운동량 값이 안 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전 운동에서의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원판이 여기 지금 충돌 전에는 안 움직인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둘이 충돌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합돼 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경우죠. 이렇게 결합해서 같이 돌아가면 이것을 바로 회전 문제에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도 역시 어떻습니까? 두 물체, 아까 간물체와 원판 두 개 보면 두 개에 작용하는 힘은 하나는 F12고 또 하나는 F21인데 F12하고 F21은 어때요? 서로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는 같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죠. 그래서 각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지 되겠습니다. 반드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해야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각 운동량이 어떻겠습니까? 자, 원판은 안 돌고 있었으니까 처음에 V라는 속도로 오고 있으면 그 B에 해당하는 것이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충돌 전에 각 운동량은 MVR이고 충돌 후에 각 운동량은 관성 모먼트에다가 이제 각속도를 곱하는 것인데, 관성 모먼트가 하나 오는 게 회전축에서 거리가 R인 곳에 딱 붙었으니까 그놈의 관성 모먼트는 MR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원판의 관성 모먼트는 I라고 한다면 그 충돌 후에 붙은 다음에 각 운동량은 MR 제곱 더하기 I 해서 거기다가 각속도, 충돌 후에 각속도를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충돌 후 각속도를 금방 구할 수 있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문제냐면 여기 원판이 이렇게 있는데 원판이 아래 것만 지금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위에 게 탁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면 충돌 전에 회전 속도를 알고 있다면 충돌 후에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무엇이 주어졌냐면 질량과 반지름이 주어지고 이 질량이 원판에 골고루 퍼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원판의 회전 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r 제곱이죠. 그래서 큰 원판의 관성 모먼트는 2분의 1 mr 제곱이니까 우리 0.48kg 미터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원판은 질량은 같은데 반지름만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성 모먼트가 0.12kg 미터 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처음 각 운동량은 I1 오메가 하겠죠. 이 오메가가 주어졌습니다. 4 레디안 퍼 세크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중 각 운동량은 두 개가 합해진 거죠. 그래서 I1 더하기 I2 관성 모먼트는 두 개가 합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오메가 프라임을 이제 곱하면 되겠어요. 자, 요게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될 테니까 오메가 프라임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3.2 레디안 퍼 세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원판이 밑으로 탁 내려와 가지고 같이 돌아가면 바로 이렇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
경우에는 가운동량 보존식 하나만 가지고 바로 나중 각속도를 우리 구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회전목마가 있는데, 회전목마도 그냥 원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아이가 하나 이렇게 탁 올라서는 거, 이런 경우를 하겠어요. 자, 아이가 탁 올라서면 그건 충돌 전에 아이의 가운동량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회전목마의 관성 모멘트는 회전목마의 질량이 있고 그것에 반지름이 있으면 이 경우도 역시 2분의 1 mr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3만 kg/m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의 관성 모멘트는 어떠냐? 네, 반지름이 R인 끝에 질량이 올라서면 그때 그 질량의 관성 모멘트는 그냥 mr제곱이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해서 3000kg/m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가운동량은 어때요? I는 없었죠. I는 없었고 I1 오메가 이랬습니다. 나중 가운동량은 어떻습니까? I도 있죠. 그래서 오메가 프라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도 가운동량이 보존돼야지 되니까 두 개가 같다고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네, 가운동량 보존 법칙에서부터 바로 나중 각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회전목마가 0.2 레디안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I가 올라타면 그러면 0.18 레디안 퍼 세크로 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원판이 이렇게 있는데 원판은 지금 정지해 있어요. 여기에 질량이 속도 V로 오다가 붙어가지고 같이 돌면 그러면 원판과 질량의 각속도는 얼마로 돌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돌 전 가운동량은 어때요? 원판은 안 돌고 있었다고 하니까 요거 오는 것의 가운동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R이니까 그냥 MVR 이렇게 되겠죠. 자, 충돌 후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제곱하고 그 다음에 mr제곱 두 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판의 질량이 라지엠이면 2분의 mr제곱이고 i는 mr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후 가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오메가만 곱하면 되겠어요.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가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여기서 오메가를 구할 때 R은 없어지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R 하나 없는 거 가지고. 그래서 다 대입할 것 같으면 0.25 레디안 퍼 세크가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병지 운동의 경우에든지 회전 운동의 경우에든지 충돌 후 결합해서 같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는 병진 운동에서는 선운동량 보존 법칙, 회전 운동에서는 가운동량 보존 법칙만 적용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다. 나중 속도 또는 나중 각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배운 것입니다. 자, 오늘 차결수와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고 13번째 시간 또 기대해 주길 바랍니다.